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때는 조선. 경기도 수원 지역에 박시성을 가진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무역을 하며 사는 사람으로 임금님의 사신단을 따라 청나라를 오가고 외국까지 오고 가는 유능한 사람이었지요. 사신단을 따라다니며 모은 재산으로 그는 큰 부를 이루었고 그 일대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외동아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아들의 혼례날이라 온 집안은 이른 아침부터 어수선했습니다. 종철아, 준비는 다 되었느냐? 예, 아버님. 그래. 그럼 가서 혼례를 잘 치르고 무사히 오도록 하거라. 네가 벌써 장가를 가다니 내 처음 이 집에 올 때 어린 모습이 눈에 선한데. 아버님, 어머님, 절 받으십시오. 박부자의 아들 종철은 혼례복을 갖춰 입고 아버지와 어머님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찍어내기까지 했지요. 어머님, 울지 마십시오. 젊은 몸으로 시집와 저를 그 누구보다 훌륭하게 키워주셨으니 제가 앞으로 효도하며 잘 모시겠습니다. 그런 소리는 말거라. 그저 네가 잘 살면 이 어미는 그것으로 되었다. 자자. 좋은 날에 아침부터 이러지 말고 얼른 가거라. 갈 길이 멀다. 박부자는 모자의 따스한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박부자의 아내는 종철의 친모가 아니었습니다. 종철의 친모는 종철이 2살 때 병을 얻어 일찍 죽었고 지금의 어머니는 종철이 5살 때 후처로 들어온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계모라는 사실을 잊을 정도로 종철을 품으며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어쩌면 결혼을 한 이후로 박부자와의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은 것도 종철을 친 자식처럼 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혼례를 치르기 위해 종철이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마당에는 말과 각종 혼례품 그리고 신부를 태우고 올 가마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종철은 이곳에서 반나절 정도 걸리는 거리에 사는 신부 집으로 가서 혼례를 치르고 초야를 보낸 다음 다시 집으로 신부를 데려올 예정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흔한 혼례식 장면이었지요. 그 집안이 비록 가세가 기울었다고는 하지만 양반집 여식이니 예를 잘 갖추어야 한다. 그래. 그 집 할아버지는 당상관을 지내시기까지 한 집안이니 부디 그 아버지에게 책 잡힐 일은 하지 말도록 하거라. 두 분 걱정 마십시오. 그 이야기라면 귀에서 닦지가 않겠습니다. 명심하고 또 명심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종철의 아버지 박부자는 부자이기는 했지만 서자 출신이었습니다. 높은 관직에도 올랐던 박대감이 아내가 병으로 죽고 나서 그 집안 하인으로 일을 하던 박부자의 어머니와 부부처럼 살며 낳은 자식이 박부자였지요. 그 둘은 부부의 인연을 맺은 다른 부부와 다름없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지만 박부자의 어머니는 그 집 종살이를 하던 천민이었기 때문에 박부자는 서자의 서름을 온몸으로 견디며 살았습니다. 아무리 학식이 높고 똑똑해도 서자가 올라갈 수 있는 관직이래 봐야 고작 말단 하급 관직뿐이었지요. 그래서 역관이 되어 돈을 모았던 박부자는 아들 종철이만큼은 양민과 결혼을 하여 관직에 오르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신부 집으로 출발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리, 주인 나리, 큰일 났습니다요. 하인 하나가 큰 소리를 치며 헐레벌떡 마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신부 집의 혼례 준비를 하기 위해 전날부터 신부 집으로 보내두었던 하인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어찌나 급히 뛰어왔는지 하인은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신부가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길래 아침부터 이 소라냐? 신부에게 무슨 병고가 생겼느냐? 아이고, 이 일을 어쩝니까요? 신부가 그만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요. 그게 무슨 소리야? 멀쩡하던 신부가 뭐가 어째? 세상을 뜨다니. 그게
갑자기 어제 저녁을 먹고 배가 아프다고 하더니 밤새 토사광난을 하다가 오늘 새벽에 숨을 거뒀습니다요. 의원이 찾아와 온갖 수를 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하인이 마당에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종철의 어머니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종철 역시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냥 병이 난 것이 아니냐? 아니옵니다. 제가 이 눈으로 똑똑히 확인을 했습니다. 새벽에 숨을 거두어서 그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걸 보자마자 바로 달려온 것입니다. 아이고 어째서 이런 일이 우리 아들 팔자가 어째서 이렇단 말이냐. 정말 네 죽은 신부가 네 앞길을 막고 저주를 퍼붓고 있다는 것이냐. 부인, 허튼 소리 하지 마시고 들어가시오. 종철이는 나랑 가자. 얼른 가서 일이 어찌 된 것인지 알아보자.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산 사람과는 결혼을 하지 못할 팔자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대체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종철의 어머니는 눈물로 통곡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종철은 머리가 아득해졌지요. 사실 종철은 원래 정혼자가 있었습니다. 신분 상승을 위해 양반의 딸과 아들을 결혼시키기를 원하는 박 부자에게 자신의 딸을 기꺼이 시집 보내려는 가난한 양반들은 많았습니다. 그중 집안 배경이 좋지만 아버지가 노름에 빠진 한 양반의 딸과 종철은 10살 무렵 정혼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해에 정혼을 한 양반가의 딸이 홍역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딱한 일이구나. 하지만 어쩔 수 없지. 그러게 말입니다. 아이가 어렸지만 영특해 보였는데 정혼시켰습니다. 둘 다 불행한 우연이 겹친 것이지만 동네에는 말들이 돌았지요. 박 부자 아들은 어째 결혼하기로 약속만 하면 다 죽어버리는 건지. 그러게 말이에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그러나. 그 소문 못 들었어? 무슨 소문이요? 박 부자가 무리하게 양반이랑 결혼을 하려고 해서 하늘이 노해서 그런다는 말. 하늘이 노한다고? 그렇다네. 종철의 어미도 가난한 양반집 딸이었지 않았소. 그 어미도 죽고 처가 될 양반집 여식들도 모두 죽고. 자꾸 법도를 어겨서 그런다는 말이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아요. 그러면 첩을 얻은 양반들은 다 천벌을 받게? 사람들은 처음 그런 소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불운이 조금 겹쳤다 생각했지요. 그리고 두 정혼자 모두 나이가 9살, 10살에 불과한 어린아이들이고 당시 어린아이들이 돌림병에 목숨을 잃는 일은 허다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첫 번째 정혼자도 죽고 두 번째 정혼자도 죽고 이제는 정말 결혼을 앞둔 세 번째 정혼자까지 혼인 전날 갑자기 죽으니 이 소문은 온 마을에 흉흉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게다가 이 세 번째 정혼자는 17살을 먹은 젊고 건강한 처녀였기 때문이었지요. 무엇보다 이 소문에 불을 지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종철의 계모였습니다. 앞선 두 정혼자가 죽고 종철의 아버지 박부자 역시 소문이 마음에 걸려 종철이 17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고심해서 혼처를 골랐습니다. 혼인 약속이 성사되고 난 뒤 종철의 어머니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동네에서 유명한 무당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건 아니될 혼사일세. 네? 그게 무슨 소리요? 이미 사주단자도 다 갔소. 그저 둘이 백년해로를 할지만 봐달라니까. 백년해로? 백일은커녕 하루도 같이 못 사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시는가? 아니, 그게 무슨 말이요? 혼인을 못한단 말이요? 혼인이고 뭐고 신부가 명줄이 짧소. 에잉 쯔쯔. 이 혼사만 아니었으면 오래 살았을 것을. 그럼 이번에도 신부가 일찍 죽는단 말이요? 이 혼사 때문에? 그렇소. 혼사가 성사되면서 신부 운명에 아군이 끼었소.
당신 아들 앞길을 어떤 여자가 막고 있구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우리 아들 앞길을 누가 막는다고 그런 소리를. 말을 하다가 말고 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혹시 먼저 세상을 떠나갔던 종철의 두 정혼자들이 생각났던 것이죠. 앞길을 막는다면 종철이 혼인을 못하게 한다는 것이요? 당신 아들 앞길에 여자의 형상이 보이는구려. 그 형상만 치우면 환한 꽃밭으로 나아가겠으나, 에잉. 그 형상이 너무 크고 어둡소. 그걸 떨치고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소. 아니대요. 우리 아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어쩌면 좋겠소. 이 어두운 기운이 너무 크고 무섭소. 가시오. 나도 모르겠소. 그 처녀가 무사하기만을 빌어야지 어쩌겠소. 내부적이나 한 장 써주리다. 그 말을 들은 종철의 어머니는 놀라서 다른 점쟁이도 찾았습니다. 물어물어 먼 곳에 있는 용하다는 사주쟁이를 찾았지만 그 사주쟁이의 입에서도 비슷한 말이 나왔지요. 이게 내 아들 사주고 이게 그 신부감의 사주요. 제발 잘 살 수 있을지 봐주시오. 이 신부는 보통의 복을 타고났으니 그저 그렇게 살 사주인데. 어라? 왜 그러시오? 왜? 이 신부는 욕심을 부리다 화를 입었구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했다면 장수를 누렸을 텐데 쯧쯧. 그렇다면 일찍 죽는단 말이오? 내 아들은? 종철이는? 어허, 당신 아들은 큰 출세를 하고 부귀영화를 누릴 팔자요. 정말이오? 그제야 어머니는 안도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자신이 온 마음을 다해 귀하게 키운 아들이 불행한 인생을 살 리는 없다 안도했지요. 하지만 뒤이어 나오는 말에 어머니는 까무러치듯 놀라고 말았지요. 하지만 죽은 사람과 혼인을 해야 하오. 뭐요? 살아도 산 사람이 아니고 혼인을 해도 혼인을 한 것이 아니며 같이 살을 부대끼며 살아도 그것은 혼인을 한 것이 아니니 그래야 잘 살 것이요. 그게 대체 무슨 소리요? 좀 알아듣게 설명을 해야 할 것 아니요. 가서 당신 아들에게 이 말을 전하시오. 술집에 가도 술을 마시지 말고 살아도 죽은 것이고 죽어도 산 것이니 이걸 이해하면 살 길이 있을 것이라 말이오. 알쏭달쏭한 말을 들으며 어머니는 기운이 빠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종철의 어머니를 따라갔던 여종의 입을 통해 온 마을에 퍼졌지요. 며칠을 자리에 알아누웠던 어머니는 종철의 아버지 박부자에게 종철의 옛 정혼자들의 한을 풀 곳이라도 하자고 졸랐지만 박부자가 그걸 허락할 리 없었습니다. 오히려 종철의 어머니에게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나무랐지요. 그리고 순조롭게 결혼이 진행되나 싶었더니 갑자기 이런 소식이 날아들었으니 종철의 어머니가 혼절하듯 쓰러지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종철과 그의 아버지 박부자가 황급히 신부의 집으로 달려가 보았지만 신부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혼례를 준비하느라 화냈던 집안은 졸지에 상을 치러야 하는 신세가 되어 슬픔과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신부의 집에 나타난 종철의 모습을 보자마자 신부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종철을 향해 원망의 말들을 뱉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전부 다 박도령 당신 때문이요. 당신 때문에 내 딸이. 어허, 이보게. 무슨 그런 소리를. 박대감. 오늘은 돌아가시오. 우리 모두 지금 제정신이 아니오. 아니 대체 이게 무슨 병고란 말이오. 정말 아무 일도 아니었어. 다 같이 저녁을 먹고 혼례 때문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던 아이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 하더니. 우리 아이가 밤새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아시는가? 밤새 토하고 배를 부여잡고 울부짖다. 결국 피를 토하다 죽었소. 이게 전부 다 당신들 때문이야. 양반 신분을 사겠다고 내 귀한 딸을 데려가려다 결국 잡아먹고 여기가 어디라고 오는 거야. 갑자기 딸을 잃은 신부 어머니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딸의 시신을 부여잡고 통곡을 하다가 마당으로 달려나와 종철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너는 산 사람과는 이제 영원히 혼인을 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영원히 내 딸의 영혼을 거두어서 살아라. 종철은 묵묵히 그 신부어머니의 통곡과 울부짖음을 견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인 것 같아 마음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었지요. 주변 사람들이 겨우 말려주어 종철은 신부의 집을 빠져나와 정처 없이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지고 배가 고파왔지요. 그는 장터를 찾아 주막집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국밥 한 그릇 드려요? 술도 한 병 같이 주시게. 종철은 피곤한 발을 주무르며 하늘을 보았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성대한 잔치를 마치고 신부와 함께 들뜬 첫날 밤을 맞이할 준비를 할 시간이었지요. 신부가 될 사람은 세상을 떴는데도 나는 배가 고픈 이 사람이란 참. 주모가 곧 뜨끈한 국밥과 함께 술 한 병을 내왔습니다. 종철은 술잔에 술을 따르다 말고 문득 어머니가 전해주던 점쟁이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술집에 가도 술을 마시지 말고 살아도 죽은 것이고 죽어도 산 것이니 이걸 이해하면 살 길이 있을 것이라 말이오. 술잔을 들어 술을 마시려던 종철은 술잔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왠지 술맛이 떨어져 술을 마시고 싶지 않았지요. 죽었다 해도 산 것이고 살았다 해도 죽은 것이라. 꼭 내 앞날을 보여주는 것 같구나. 이게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니. 그게 무슨 헛소리요? 종철은 깜짝 놀랐습니다. 종철이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어둑어둑한 앞에서 웬 지저분한 노인이 고개를 쑥 내밀었기 때문이었죠. 아이고, 깜짝이야. 뉘시오. 그 술 안 드실 거유? 누구? 제사 지내시오? 그건 아니오만. 그런데 누구시오? 보시다시피 힘없고 배고픈 노인이요. 젊은 양반네 국밥 한 그릇에 그 술 한 병을 내어주시면 그 은혜는 꼭 갚겠소이다. 종철은 노인의 행색을 보았습니다. 초라하고 더러운 노인의 행색은 거짓골이나 다름없었고 쌀쌀해지는 날씨에도 얇은 호쩌고리 하나만 걸치고 손을 벌벌 떨고 있었지요. 종철은 노인을 자신의 자리 앞에 앉히고 국밥을 한 그릇 시켜주었습니다. 드시오. 고맙소, 젊은 양반. 정말 고맙소. 노인은 며칠은 굶었는지 허겁지겁 밥을 먹고 술을 마셨습니다. 그동안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 모습이 딱해 보였습니다. 국밥 한 그릇 더 드시겠소? 말을 할 새도 없이 국밥 한 그릇을 캐 눈 감추듯 먹어치운 노인은 술을 벌컥벌컥 마시며 그제야 살겠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국밥은 되었고 머릿 고기나 좀 먹었으면 내 소원이 없겠소. 공짜로 국밥에 술까지 얻어먹은 노인의 모습에 종철은 웃음이 나왔지만 주모를 불렀습니다. 여기 삶은 머릿고기랑 술도 한 병 더 내오게. 아이고 많이 드시네. 알겠습니다요. 고기와 술이 나오자 노인은 그것마저 허겁지겁 먹었지요. 그 모습을 보며 종철도 천천히 국밥을 먹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보다 차라리 이 편이 더 나은 것 같아서 종철의 심란했던 마음도 조금씩 가라앉았지요. 술과 고기를 모조리 먹어치운 노인은 그제야 한숨을 돌리며 종철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무슨 소리요? 무슨 이야기 말이오? 그 산 사람이 죽었고 죽은 사람이 살았고 어쩌고 한 이야기 말이오. 내 듣던 중 그것만큼 어이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처음이오. 아, 그럴 사연이 좀 있소이다. 조금 긴 이야기요. 그럼 날도 추운데 뜨끈한 방에 들어가 이야기를 해보시오. 내 마침 오늘 시간이 많소이다.
평소 같았으면 바빠서 이렇게 시간을 내지도 못하오. 지금 나더러 여기 방까지 잡아달란 말이오? 아, 이야기를 들어야 할 거다뇨. 얼른. 날씨가 꽤 쌀쌀해졌소. 그리고 이번에는 머릿고기 말고 수육이 좋겠소. 술도 다 떨어졌으니 또 가져오시고. 종철은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나쁘지 않을 듯 했지요. 어차피 집으로 돌아가 봐야 그 무엇보다 우울한 이야기만 들을 것이고 자신은 죄인처럼 앉아 있어야만 할 테니 여기서 생전 처음 보는 이 노인에게 모든 울분을 털어놓는 것 나쁘지 않을 듯 했으니까요. 그래서 종철은 방값을 치르고 하루 묵어가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거하게 차린 술상도 가져오라 했지요. 방에는 불도 넉넉히 떼 달라고 했습니다. 그 방 안에서 종철은 생전 처음 보는 노인을 앉혀두고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노인은 종철의 이야기는 듣는 둥 마는 둥 개걸스럽게 모든 고기와 술안주를 먹어치우고 술도 두어 병을 꿀꺽꿀꺽 마셨습니다. 종철은 노인이 되었다고 할 때까지 마음껏 고기와 술을 시켜주었지요. 그리고 노인이 듣던 말던 자신의 속에 있는 이야기를 실컷 했습니다. 나는 이제 모르겠소. 아버님은 내가 서자의 아들이라는 한계를 넘어서 입신양명을 하시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게 될 것 같지가 않소. 아, 그거야.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요? 글 공부에 취미가 없소? 글 공부야 열심히 했소. 하지만 아직 혼인도 못하고 있으니 앞으로 관직을 한들 아니면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오? 당신과 정혼을 했다. 일찍 죽은 처자들이 당신 앞길을 막고 있으니 결혼을 못한다는 말이오. 그렇지 않겠소. 하긴 그 처녀들도 딱한 처지이긴 하니 내 탓할 마음은 없소. 얼마나 내가 원망스럽겠어. 원망은 무슨. 그 어리고 착한 홀령들은 이미 천도를 하였소. 마지막이 문제지. 마지막? 무당이 그랬다지. 당신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은 시커멓고 큰 여자의 그림자라고. 그러니 괜히 가엾은 영혼 탓을 하기보다는 당신 탓을 하시오. 내 탓? 눈이 어둡고 이치를 바로 보지 못해 어리석은 당신 말이오. 당신 아비도 똑같은 인간이구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여? 이보시오. 종철은 화가 났습니다. 생면부지에 사람에게 밥과 술에 고기까지 사고 따뜻한 방에서 하룻밤을 보내도록 해주었건만 결국 돌아오는 말이 자신을 비난하는 말이었으니까요. 거기에 자신의 아버지마저 탓하는 소리를 들으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 애비에게 그녀는 절대 안 된다. 내 그리 이야기를 했건만 그저 양반과 여식이라는 말에 눈이 돌아서는 이게 다 엇보일 거요. 아니, 우리 아버지를 아시오? 다행히 당신 어머니가 평소 선행을 많이 베풀어 당신을 지킨 것이니 앞으로는 당신이 알아서 해 나가야 하오. 그러니 이것 하나만 명심하시오. 내 어머니라니? 우리 어머니도 아시오? 혼인을 해도 혼인이 아니고 살아도 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느냐? 뭐시라? 정신을 차리거라 이놈. 살아도 죽은 것이고 죽어도 산 것이니 얼른 이 실이나 주워 오너라. 노인은 갑자기 벼락같이 화를 내더니 종철을 향해 실이 감긴 꾸러미를 던졌습니다. 종철이 허둥지둥 그 실 꾸러미를 잡으려 했지만 실이 감긴 나무 조각은 또르르 굴러가더니 방 밖으로 실을 길게 풀어내며 굴러나가 버렸지요.
노인은 더욱 큰 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뭐 하느냐? 당장 저걸 주워오지 못해. 이상하게 노인의 벼락 같은 고함 소리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종철은 허둥지둥 그 실타래를 따라 달렸지만 실타래는 잡힐 듯 계속 길을 따라 굴러갔습니다. 종철은 어두운 밤이라는 사실도 있고 그 길을 실을 따라 달렸지요. 그러다 종철은 깊은 숲속에 있는 한 오두막 앞에 멈춰 섰습니다. 말린 약초가 널려 있는 그곳은 가난한 의원이 사는 집처럼 보였습니다. 은은한 한약 다리는 냄새도 풍겼지요. 그 집을 물끄러미 쳐다보던 종철은 집에서 나오는 한 처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누구시오? 처녀의 말에 깜짝 놀라 종철은 눈을 떴습니다. 이미 날은 훤하게 밝아 있었습니다. 잠에서 깨어 자리에서 일어난 종철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자신은 분명히 전날 밤 실타래를 따라 허겁지겁 밤새기를 달렸는데 어느샌가 다시 주막집 방 안에서 잠을 깬 것입니다. 노인은 그새 가버렸는지 흔적도 없었습니다. 밤새 노인이 마셨던 술상은 아직도 술과 고기, 안주가 그득했습니다. 자신이 밤새기를 달리는 동안 노인이 또 술상을 그득하게 봐놓고는 다 먹지도 못하고 가버린 모양이었지요. 종철은 주모를 불렀습니다. 아이고 일어나셨습니까? 여기 있던 노인은 언제 나갔습니까? 또 밤에 술상을 시킨 것입니까? 예? 노인이라뇨? 어제 나와 있던 그 노인 말이오. 이 근처에 사는 거지 아니오?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제 날이는 내내 혼자 계셨는데요. 아니, 나에게 국밥을 사달라고 하고 술을 사달라고 했던 노인 보지 않았어. 나보고 많이 먹는다고도 하고. 저기 저 술상 보시오. 그 노인이 다 먹고 또 시키지 않았어. 날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제 술도 나리가 시키고 술상도 나리가 혼자 시키셨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술과 고기에 손도 안 대면서 계속 주문만 해서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그럴 리가. 내 분명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혹시 그 노인이 머리가 허옇고 얼굴이 홀쭉한 사람입니까? 맞소. 그 노인이요. 아이고, 그분은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 근처에서 점쟁이를 하다가 몇 년 전에 죽었습니다요. 자식이 없어서 가끔 제삿날이 되면 이 근처에서 밥을 사달라고 한다더니. 그럴 리가. 그래도 어제 그 양반이 나리 덕분에 배불리 먹었겠네요? 종철은 무엇인가에 홀린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젯밤에는 어딜 그리 다녀오셨습니까? 내가 말이오? 밤새 어딜 쏘다녔는지 새벽이나 다 되어야 오셨습니다. 나는 새벽에 어디 산책이라도 다녀오는 줄 알았지요. 종철은 어서 여기를 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황급히 의관을 챙겨 입고 길을 나서려고 했지요. 벗어 두었던 겉저고리를 입는데 갑자기 무엇인가가 툭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실타래였습니다. 종철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분명 그것은 자신이 밤새 잡기 위해 달려갔던 그 실타래였지요. 그때였습니다. 계십니까? 아내 종철 도련님이라고 계십니까? 자신을 찾는 젊은 여인의 말에 종철은 깜짝 놀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소스라치게 놀랐지요. 거기에는 자신이 지난 밤 꿈인 듯 꿈이 아닌 듯한 곳에서 만났던 아리따운 처녀가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역시 여기 계셨군요. 저를 아시지요? 그건 꿈이 아니었어? 내 정말 당신을 만난 것이오? 그 처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종철이 손에 들고 있는 실타래를 가리켰지요. 예, 그것이 증표입니다. 어젯밤 당신이 갑자기 제 집으로 찾아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부엌에 있는 그것을 들고 돌아갔습니다. 혹시 윤첨지님을 만나셨나요? 그게 누구요? 여기서 오래점을 보던 분입니다. 몇 해 전 돌아가셨지요. 윤첨지라 불리던 노인이 바로 종철이 지난밤 만나
밤새 밥과 술을 사고 이야기를 나누던 노인이었습니다. 아리따운 이 처녀는 이 동네에서 늙은 아버지와 오래 약방을 하고 있어서 그 노인이 몸이 아플 때 계속 돌봐주었던 사이라고 했지요. 윤첨지님은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얼마 전 그 실타래를 저에게 주시면서 언젠가 제 인연이 될 사람이 그것을 가져갈 것이라 하셨지요. 인연이요? 어제 그분이 제 꿈에 나타나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하룻밤 만에 신부가 돌아가셨다지요. 그렇소.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구르다 피를 토하며 죽었습니까? 그걸 어떻게 아시오? 얼른 집으로 가시지요. 이것은 저주도 못도 아니라 사람의 짓입니다. 약사 처녀가 종철을 앞세워 찾아간 곳은 전날 종철과 혼례를 치르려다 숨을 거둔 처녀의 집이었습니다. 그 집은 한창 장례를 치르는 중이었습니다. 그 처녀의 부모는 갑자기 다른 처녀와 나타난 종철의 모습을 달가워하지 않았지요. 문상은 되었소. 되었으니 그만 돌아가시오. 이 사람아, 그래도 찾아온 사람에게 왜 그러는가? 와주어서 고맙소. 종철은 최대한 예를 갖추어 문상을 했습니다. 가난한 살림이라고는 하나뼈대 깊은 가문 출신이라 장례식 분위기는 엄숙하고 그 절차는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했습니다. 종철이 문상을 마치자 신부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슬픔을 감추고 예를 갖춘 뒤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약사 처녀가 신부의 어머니의 손을 잡았지요. 어머님, 제가 따님의 한을 풀어드릴게요. 이게 무슨 소리요? 정말로 저주니 뭐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때문에 건강하시던 따님이 눈을 감았다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게 무슨 짓이오? 저는 제 너머 고개에서 약방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제 아버지의 소문은 들어 아시겠지요? 이대로 따님을 보내실 겁니까? 이게 대체 무슨 꿍꿍이인가? 자네, 우리가 자네 탓을 할까봐 이런 짓을 벌이는 것인가? 아닙니다. 다만 아가씨가 고통 속에 가신 것에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아셔야 아가씨도 편히 눈을 감으실 것입니다. 양반가에서 숨을 거둔 시신을 다시 살펴본다는 것은 하늘이 거꾸러지는 듯 한 불경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약사 처녀가 운영하는 약방은 그 근방에서 명성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이 부녀가 처방하는 약을 끓여 먹으면 알터니도 일어나고 돌아갔던 입도 다시 돌아오는 곳으로 유명했지요. 이런 명성이 있었기에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고 애통해하던 신부의 어머니는 결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입관을 했던 아가씨를 잠시 살펴보도록 허락했던 것이죠. 시신을 살펴보고 나온 약사 처녀는 신부의 어머니와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혹시 돌아가시기 전날 다른 걸 드시거나 다른 걸 마신 적은 없습니까? 없네. 온 식구가 같은 저녁을 먹었어. 그리고 탈이 난 사람도 없네. 차를 마시거나 한 적은요? 우리 집은 따로 비싼 차를 마시지 않아. 같이 숭늉을 마셨네. 그리고 혼자 내일 혼례 생각을 하며 들떠서 연지곤지를 발라보고 웃었던 모습이 선하네. 이야기를 하면서 신부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시 딸아이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던 것이지요. 그때였습니다. 약사 아가씨가 소리쳤지요. 연지곤지라니요. 그걸 입술에도 발랐습니까? 그렇소. 입술에도 이럴 수가. 그거 어디 있습니까? 제가 좀 보아야겠습니다. 혼례 물품은 다시 돌려보내려고 다 모아두었소. 전부 다 자네의 집에서 보내온 것이라. 뭐라고요? 지금 뭐라 하셨습니까? 전부 저희 집에서요? 한편 종철의 집은 장례를 치른 집보다도 분위기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종철의 어머니는 몸져 알아누웠고 종철의 아버지 박부자도 식사를 마다하고 말없이 아내의 곁을 지켰지요. 종철이는요? 아직도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곧 들어올 것이요.
어디 주막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자는 걸 하인이 확인을 했소. 그럼 잡아와야지요. 왜 그냥 두셨습니까? 지도 답답할 것 아니오. 그냥 두시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마당이 소란스러워졌지요. 나으리, 마님, 도련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종철의 아버지 박부자와 어머니는 한 걸음에 마당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종철이 웬 여인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닙니까? 그분은 누구시냐? 저와 혼인을 올릴 여인입니다. 뭐,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 갑자기 혼인이라니. 아버님,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상심한 마음에 주막에 들러 술을 먹다가 그만. 뭐라? 술상을 치우러 온 주모의 딸을 제가 그만.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너와 혼례를 올릴 뻔한 아이가 명을 다한 지 고작 하루다.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이 무슨 해괴한 일이야. 저도 지겹습니다. 그놈의 혼례, 양반집 딸. 됐습니다. 저는 이 처녀가 마음에 드니 그냥 이 처녀나 데리고 살겠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살다 아이 낳고 알콩달콩 지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만 제 처소로 가보겠습니다. 종철은 처녀의 어깨를 다정하게 끌어안고 자신의 처소로 사라졌습니다. 종철의 아버지 박부자와 어머니는 할 말을 잃고 말았지요. 이쯤 하면 되었겠지요? 연기가 그럴듯했습니다. 그나저나 아버님이 몹시 놀라신 것 같던데 괜찮으십니까? 네, 죄송하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않소. 아니, 당신이 그리하라 시키지 않았소. 마음 단단히 먹으라. 몇 번이나 다짐을 받아놓고는. 예, 알겠습니다. 잘하셨으니 이 손은 그만 놓으셔요. 언제까지 제 어깨를 끌어안고 계실 것입니까? 미안하오. 나도 모르게 그만. 종철은 하루 종일 약사 처녀와 자신의 방에서 문을 닫아 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이제 종철이 뒤늦게 만난 처녀와 오랫동안 회포를 푸는가 하고 방해하지 않았죠. 종철은 일부러 밥상도 문 앞에 두고 가라 하여 자신이 직접 들고 가 약사 처녀와 밥을 먹었습니다. 역시 박 부자네 집이 이 근방 최고의 부자라더니 이런 밥상은 태어나 처음입니다. 많이 드시오. 더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이야기하고. 네, 얼마든지 더 가지고 오겠소.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나저나 망은 잘 보고 있답니까? 걱정 마시오. 내 어릴 때부터 나를 키워준 행랑아범을 안채에 붙여놓았으니 바로 이야기가 나올 것이오. 분명 이 집안에 범인이 있습니다. 아가씨가 발랐던 화장품에는 맹독이 있습니다. 입술에 발라 조금이라도 입안에 들어가면 바로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듣기만 해도 알았소?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병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그 중에는 돈이 없어서 약초인 줄 알고 독초를 잘못 뜯어 끓여 마시고 죽기 직전에 갔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걸 늘 보아왔기 때문에 증상을 들으면 독에 중독된 것인지 알 수 있지요. 대단합니다. 내 아가씨처럼 영특하고 또 용감한 사람은 처음이오. 모료. 억울하게 돌아가시는 분은 없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윤첨지님이 꿈에까지 나와 도련님 한을 풀어주라 하였는걸요. 종철은 자신과 함께 밥과 술을 먹었던 노인을 떠올렸습니다. 정말로 신기한 경험이었지요. 나는 아직도 믿기지가 않소이다. 그분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니. 거기에 이런 인연까지 찾아주시고. 종철은 문득 점쟁이가 했다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술집에 가도 술을 마시지 말고 살아도 죽은 것이고 죽어도 산 것이니 이걸 이해하면 살 길이 있을 것이라 말이오. 이래서 살아도 죽은 것이란 말이구나. 그러나 죽어도 산 것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지? 그건 제가 알 것 같습니다. 당신이 안단 말이오? 저는 원래 이름이 선아였답니다. 그런데 윤첨지가 이 이름은 단명할 팔자라면서 차라리 죽은 사람의 이름을 따서 살아야 오래 부귀영화를 누린다지 뭡니까? 죽은 사람?
네. 그러면서 아주 어려서 잃은 자기 딸이 있는데 그 이름을 가지고 가라면서 저에게 부명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부명. 네. 명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저는 제 명을 다했으나 다른 이의 이름으로 명을 이어서 사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이름을 받을 즈음 몹시 아팠다가 제 아버지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름을 받았더니 건강하게 나았다 했습니다. 종철은 왠지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이 초롱초롱하고 영특한 이 여인은 사실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었지요.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의 이름을 빌어 살고 있으니 그 누구보다 점괘에 맞는 인물일지도 몰랐습니다. 아, 그렇다고 도련님이 제 인연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 이름이 그런 뜻이라는 말이지요. 아, 알고 있습니다. 어느덧 날이 저물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모두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지요. 하인도 종철의 방에 비단 금침을 깔았습니다. 그런데 그 금침이 2개가 아니고 하나였지요. 하지만 머리를 베고 누울 베개는 2개였습니다. 종철은 당황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요. 먼 길을 와서 피곤할 터이니 일단 혼자 주무시오. 내 연락이 오면 깨우겠어. 아닙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 눈도 있는데 우리가 진짜 자는 척을 해야 하지 않겠어. 그러면 같이 누워 있어야지요. 그래야 진짜 같을 것입니다. 그러면 얼른 같이 누웁시다. 내 대의를 위한 것이니 오해는 마시오. 종철은 얼른 불을 끄고 이불 속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잠시 뒤 약사 처녀도 조심스럽게 이불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지요. 종철은 숨을 참고 심하게 요동치는 가슴을 진정시켰습니다. 다른 곳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지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종철과 약사 처녀는 피곤한 하루를 보낸 탓인지 자신들도 모르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때 스르륵 종철의 방문이 열렸지요. 그 그림자는 조심스럽게 고이 잠든 종철과 약사 처녀의 얼굴을 보더니 품에서 무엇인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꺼낸 주머니를 열어 하얀 가루를 꺼내더니 약사 처녀의 머리맡에 있는 물그릇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려는 순간 잡았다. 이 나쁜 년. 당장 정체를 보이거라. 순간 약사 처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돌아서려는 범인의 발목을 낚아챘습니다. 그 서슬에 범인이 자리에서 풀썩 쓰러지자 종철이 이불을 그 범인 위로 덮어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종철의 신호에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하인들이 뛰어나와 그 범인을 묶어 마당으로 끌고 갔지요. 종철의 이야기에 깜짝 놀란 박 부자는 허겁지겁 종철의 처소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종철의 처소 마당에서 밧줄에 묶여있던 범인의 정체를 보고 기겁을 했지요. 그는 바로 자신이 10년 가까이 정을 주며 살던 박 부자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아버님, 이 여자가 그간 저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심지어 제 정혼자를 죽이기까지 한 범인이었습니다. 그럴 리 없다. 그럴 리 없어. 아니, 이 사람이 너를 얼마나 애지중지 키워왔는지 알지 않느냐?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온 아들에 대해 나쁜 소문을 온 동네에 퍼뜨리고 무당을 동원해서 영혼 결혼식을 해야 한다. 우겼던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였습니다. 종철이 보낸 하인들이 무당과 종철 어머니의 몸종을 잡아왔습니다. 그들은 울부짖으며 사정했지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한 것입니다. 점괘도 그대로 봐드렸고 그저 말만 여기저기 해주면 된다 하길래 그걸 한 죄밖에 없습니다요. 닥쳐라. 내 앞길을 막고 있는 큰 그림자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모른 척했지 않느냐? 저는 죄가 없습니다. 주인 나으리 마님이 시키셔서 그냥 한 것뿐입니다. 그게 변명이냐? 아무리 윗사람이 시켜도 그렇지 맹독을 넣으면 죽을 걸 알면서도 시킨다고 하는 것이 사람이냐?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박 부자의 재산을 노린 계모가 꾸민 짓이었지요. 계모는 원래 박 부자의 외동 아들인 종철을 처리할 계획을 꾸몄다가 그리하면 자신이 의심을 받고 쫓겨날 것 같으니 아예 결혼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 종철이 시리에 빠져 집안일에 관심을 끊게 만들고 나중에는 박 부자를 제거한 뒤 재산을 전부 빼돌려 도망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나중에는 실제로 산 사람을 죽이는 악행까지 저지른 것이지요. 그래, 다 내가 그랬소. 그런 소문이 났는데도 시집을 온다는 그 계집이 꼴보기 싫어서 일부러 화장품에 독을 섞어서 보냈소. 어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인가? 하, 당신이야말로 내가 이 집안에 시집을 오고 나를 안 사람으로 인정한 적이 있소? 나는 그저 아들을 키워주는 어머니로만 살길 바랬지 않았소. 고작 그것이 이유라는 것이야. 내가 혹시 아들이라도 낳을까봐 늘 나를 멀리하고 아들 혼처만 걱정하던 당신이 내 마음을 어찌 알아. 종철의 계모는 이미 옆마을에 정을 통하는 사내를 두고 있었습니다. 종철의 아버지는 서자인 자신의 처지를 평생 안쓰러워했기 때문에 절대 본부인 외에는 다른 아들을 보지 않으려 했지요. 어쩌면 종철을 위한 그런 배려가 종철의 계모를 악독하게 만든 것인지 아니면 원래 악독한 인간이 핑계를 대는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둘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혼인을 해도 혼인을 한 것이 아닌 사이였다는 것이죠. 종철 계모의 입장에서는 말이지요. 종철과 박부자, 그리고 종철과 정혼을 했던 집안의 고변으로 종철의 계모와 무당, 몸종 그리고 종철의 계모와 정을 통하고 있던 남자까지 모두 관아에 잡혀가 문초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참수형을 당했지요. 약사 아가씨의 지혜로운 말에 자신의 딸의 억울한 죽음을 풀게 된 집안에서는 약사에게 큰 인사를 건넸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큰 신세를 지었네. 별 말씀을요. 그래도 잘 마무리되어서 다행입니다. 듣자 하니 자네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네, 내 수양딸로 오는 것은 어떤가? 예, 저를요? 그래, 내 젊은 시절에 자네 아버지에게 몇 번이나 목숨을 빚졌다네. 우리도 외동딸을 잃고 힘든데 자네가 우리 곁에 있어주면 좋겠어. 그래요. 부탁이야. 내 죽은 딸이 돌아온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좋아. 종철이 너는 또 제 너머 마을에 다녀오는 길이냐? 아, 아버지. 그 아버지 약이나 지으려고. 고얀 놈. 저번에도 또 지어오더니 그 처녀 얼굴 보러 가는 줄 내 모르는 줄 아느냐? 죄송합니다. 내 다시 너의 사주단자를 보냈다. 바로 답이 올 것이다. 정말이십니까? 자기 딸이 이미 너와 밤까지 보냈다는 소문이 났는데 어찌 책임질 것이냐 하더라. 어찌하겠느냐? 책임을 져야지. 그리하여 사대부가의 수양딸이 된 약사와 종철은 드디어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종철의 침소에는 다시 비단 금침이 깔리고 2개의 베개가 놓였지요.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잠을 자봅시다. 제대로라니요. 전에도 사실 도련님은 잠깐 잠들지 않았소? 도련님이라니. 이제 서방님이라 해야죠. 그러니까 서방님. 잠이야 그냥 자는 것이지 제대로가 어디 있어. 당신은 다른 건 잘 알면서도 이건 모르는 척하는 것이오. 진짜 모르는 것이오? 그럼 내 가르쳐드리지. 예. 무엇을? 종철의 가르침은 아주 밤늦게까지 아니 이른 새벽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태어나 처음 받아보는 가르침에 이제 종철의 아내가 된 약사 처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지요. 그 둘은 그 이후로 여러 자식을 보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종철은 결혼을 한 뒤 과거를 보고 관직에도 나아가 실력을 인정받았지요. 불교에서는 인연을 인과 연으로 말합니다. 모든 것에는 인연이 있고 그 인과 연을 풀어서 좋은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이 인연은 소중해서 한번 맺은 것은 지나치지 말고 또 그 인연을 함부로 내팽개치지도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일에는 인과응보가 있어서 선한 일을 베풀면 선한 보답을 악한 일을 행하면 그 업을 반드시 받게 된다고도 말하지요. 만약 종철이 자신의 불행을 탓하기만 하고 절망에 빠지기만 했다면 자신의 행운을 제대로 얻지도 못하고 어쩌면 더욱 불행한 결말을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선행을 베풀고 또 착한 마음을 가졌던 그는 결국 그 보답으로 행복한 인생을 얻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일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만고의 진리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늘 마음을 닦고 또 닦으며 내 불행을 탓하지 않고 선행을 베풀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언젠가 있을 행복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